칼슘을 계속 먹으면 이게 뼈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성염증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가버리니까 정작 내 뼈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그네슘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것이 골다공증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네. 부분이고요. 영양제 먹어야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네. 우선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칼슘입니다. 아이고. 네. 칼슘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요? 일단 우리 검진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검진을 하면 저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그렇죠. 네, 네, 그 칼슘제를 먹어야 돼요. 뭐 주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먹어야 돼요.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또 그분들은 그걸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챙겨 먹고 내가 이렇게 먹는데 왜 부족할까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칼슘이 먹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진짜 칼슘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칼슘이 왜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단 칼슘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네. 뭐 다른 것들에게도 뭐 또 마찬가지겠지만 네. 일단 내 몸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내 몸에서 칼슘이라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아니죠. 보니까 네. 일단 보충은 조금 돼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먹기는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되는 네. 게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그 먹고 소화도 시켜서 흡수를 했는데 너무 소모가 되는 경우 네, 이럴 네. 때가 이제 계속 문제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량이 계속 공급이 안 될 때는 이 칼슘의 바다 그렇죠. 우리 몸의 뼈에서 계속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뽑아가 버리면 뼈가 점점 사가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골다공증이다 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그 칼슘 섭취량을 네. 국민영양조사에서 이제 보고를 한 걸 보면요. 네. 이게 1980년대쯤에는 한 500mg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서 90년대에는 한 520mg 정도 또 조금 더 지나가지고는 이게 먹어봤자 600mg도 채 못 먹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유럽에 비해서는 거의 한 뭐 60% 정도밖에 네, 네. 칼슘 섭취량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로 채식을 위주로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은 뭐 있습니까? 뭐 유제품들이 치즈, 많죠. 그렇죠. 네. 치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니까 칼슘 섭취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네. 거죠. 보통 칼슘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한 1000ml 정도를 먹어야 네, 네. 보통 이제 내 몸에서 이제 쓸 만큼 쓰고 버릴 건 좀 버리고 여유 있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고 네, 얘기를 네. 합니다. 요즘은 많이 식단이 서구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칼슘량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칼슘 영양제를 더 먹어야 되는가? 네.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칼슘이 자꾸 뼈에서 빠져나가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칼슘이라는 게 뼈만 만드는 영양분은 아니거든요. 네. 칼슘이라는 게 어딘가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공급량이 적으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큰 뼈들에서 이제 빼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말은 내가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이 있다. 근데 식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 말은 칼슘이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칼슘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해주면 골다공증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칼슘이 뭐 때문에 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칼슘을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소방관이다. 소방관. 네, 우리 몸에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칼슘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불이 나는 거는 다른 말로는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여기서 드리는 우리 염증은 뭐 여기에 고름이 잡히고 이런 눈에 보이는 염증도 있겠지만 미세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미세 염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또 오래되면 만성염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쌓이면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미세 염증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한데 그 칼슘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뼈들에서 빼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첫 번째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빼와가지고 네.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네. 우리가 칼슘을 더 먹거나 영양제를 더 먹어서 보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만성염증이 어디에 잘 생기는가를 좀 봐야 돼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만약에 만성염증이 장에서 많이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비싼 뭐 나노칼슘이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칼슘들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생기는 위치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일 흔하게 생기는 곳이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에서 만성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고 네. 만성염증의 본부가 장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도 뭐 네.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만성염증이 장에서 계속 생겨가지고 우리가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면 그렇죠. 그 만성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또 뼈에서 가져와서 뺄 또, 것이고. 또 해결을 해야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네. 돼야지 되는 거네요. 칼슘이라는 것을 네. 계속 이제 뼈에서 뽑았어야지 되는 이유가 만성염증밖에 없나요? 만성염증에도 또 숨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 이제 네. 칼슘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알칼리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 몸은 이제 pH라고 해가지고 네. 산도를 특정 산도로 유지를 해줘야지 우리 몸의 대사를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 자체가 자꾸 산성화되는 환경이 되면 그 산성화를 알칼리로 덮기 위해서 또 칼슘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만성염증이 혈액을 산성화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도 또 있다는 거죠. 오, 네, 자, 뭔가요? 우리 야유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운동 요즘 하나도 안 하다가 우리 병원 야유회 한번 가자 해서 산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허벅지가 막 그렇죠. 터지려고 네, 하는데 그게 네. 또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근육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면 나오는 성분이 젖산입니다. 네. 근데 젖산이 왜 젖산 대사를 하냐? 대부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젖산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젖산이 많이 생성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계속 산소가 없는 무산소 환경일 때 칼슘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저산소 환경이 되면 그 산성 환경이 되면서 그거를 끄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절한 호흡이 중요한 거죠. 네. 두 번째 또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단단해져야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나는 가만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편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우리 척추를 잡고 있는 밸런스를 잡고 있는 근육들은 계속 그렇죠. 쪼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밸런스가 안 좋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쓴다 그렇게 되면 근육들은 계속 수축해가지고 우리 몸을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계속 근육은 수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칼슘은 계속 쓰이고 또 젖산 때문에 젖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칼슘이 또 2배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과 밸런스가 또 다른 골다공증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숨을 뭐 잘 쉬는지 못 쉬는지 그것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네. 그러면 내가 칼슘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내 네. 뼈는 계속 말라 들어가는 것을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거북목만 돼도 총 폐활량이 30%까지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목만 거북목만 돼도 여러분은 일단은 저호흡 상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칼슘이 많이 쓰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통이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밸런스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밸런스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몸을 더 활동을 할 때 그렇죠. 근육은 더 많이 움직여야지 되고 네. 여기에도 칼슘이 쓰이고 네. 그렇게 해서 젖산이 나오면 그게 또 쓰여지고 네. 장이 안 좋으면 또 쓰여지고 네. 계속 이제 쓰여지는데 네. 만성염증을 이제 꺼뜨리고 젖산을 이제 좀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뼈로 돌아오면 네. 이게 골다공증이 없이 그냥 잘 유지가 네. 이제 될 텐데 이 돌아오는 힘 자체가 또 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이 마그네슘이 칼슘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돌려보내면 인이라는 것이 네. 인이 그 뼈에다가 이제 다 칼슘을 차곡차곡 또 쌓아놓는 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 막 떨리거나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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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그네슘을 또 처방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육이 막 떨리기 때문에 네. 칼슘이 계속 소모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으로 좀 보충을 하는데 염증이 많고 젖산이 많이 생성되는 환경에서 칼슘을 계속 먹으면 이게 뼈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만성염증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가버리니까 정작 내 뼈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그네슘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것이 골다공증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장을 일단은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죠? 뭐 만성염증을 일단은 해결해야지 될 것 같고, 또 호흡이라는 것이 칼슘을 뽑아내는 거에만 뭐 이렇게 쓰여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그렇죠. 숨을 꼭 쉬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네.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그러면 칼슘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실 게 아니고 네. 일단 내 장에 만성염증이 있는가 없는가, 네.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인가, 네. 근육이 너무 수축해 있나,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시는 네, 것이 네. 좋고, 우선은 마그네슘을 좀 더 드시는 것이 네. 훨씬 더 골다공증에는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칼슘만 너무 찾지 마시고요.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네.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칼슘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마그네슘이 훨씬 더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마그네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뭐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여성분들 중에 또 많은 숫자가 골다공증을 실제로 네. 앓고 계시고 골다공증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